질문하셨어요. 누가 날짜를 일부러 맞추신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진 않은데 같이 막 만나서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일정하면서 겹치면 찾아뵙고 저녁 때도 우리 기자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 각 지방 조례로부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미흡해서 효과가 좀 부족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제고 사태는 우리 배제고 학생들이 직접 와서 그렇게 사과하고 5.18 묘지에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인 서울 우리 광주 제1고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런 정말 포용적 자세에도 감사를 드리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기성세대의 그런 그 갈라치기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순수하게 학생들끼리 화해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배제고였다가 잘했다고 화환을 보내고 이런 짓은 정말 어른답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호남의 투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홍준표 시장과 통화를 해서 너무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남에 이런 좋은 분들과 많은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 호남 투자가 왜 객관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 여론을 조성하는데 저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전수토인이라 그럽니다. 전기, 토지, 물, 사람, 인력인데 그 네 가지가 그래도 전남 광주가 그래도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인데 문제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관련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행정적 난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만들면 저도 당대표가 직접 이 특위를 만들어서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입법적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정도 당대표 선거하는데 이 정도 긴장이 없이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언론에서 뭔만 하면 뭐 진흙탕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약간 과도한 저는 평가다. 어차피 전당대회는 치열하게 싸워야죠. 아니 밋밋하게 저는 박찬대 후보한테 그랬어요. 지난번에 정청래 당대표 선거에서 거의 박찬대 후보님이 나왔다.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잖아요. 근데 박찬대 후보님 만나서 아니 그렇게 논쟁을 하려면 왜 출마했냐. 차라리 정청래 후보 추대를 하지. 바보처럼 나와가지고 2대1로 질 걸 왜 나왔냐 그랬어요 제가. 아니 전당대회 당대표가 나왔으면 치열하게 비판하고 공방을 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원이 평가하면 승복할 것입니다. 그게 저는 민주당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 우리 강민석 대변인이 중앙일보 출신이고 사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 하시다가 김동연 기사 대변인 하시다가 이번에 제 캠프에 대변인 맡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번 논평 하나 내셨죠? 대변인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논평 내용. 사목표제는 갑자기 이렇게 노출한 제도가 아니고요. 민주당의 역사와 같이한 제도입니다. 이 민주당의 선호표제라는 이름이 알려진 게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기자님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입니다.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기억하십니까? 노풍을 일으켰던 그 경선, 국민 경선 때 도입됐던 제도가 선호표제입니다. 정확히는 호주식, 오스트레일리아식 선호투표제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도입됐던 혁신적인 제도를 되살린 것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제12차 당무위원회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마 반대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까지 포함된 그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제도가 선호투표제입니다. 이 선호투표제는 민주당의 역사와 정통성을 간직한 제도인데 한번 결정된 제도를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계산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다음날 입장을 뒤집고 반대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호투표제는 2002년에 민주당 국민여론 때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연설명 들으면 당헌 당규상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어 과반수가 되지 않을 때 결선 투표 등을 통해 정한다. 그걸 상세한 당규로 정한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청래 후보님이나 그쪽에서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변호사 본들과로서 결선 투표의 개념에 선호 투표제가 포섭이 된다고 봅니다. 선호 투표는 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선 투표의 종류 중에 하나로 선호 투표제가 포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헌 당규로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비약이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우리 대표님 약간 착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작년 6월 3일날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7월 2일날 11차 당무회가 열렸는데 기록이 이미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미 그때 고민정 의원이나 지금 조승래 의원, 그다음에 문정복 의원이 당무회로 다 참여한 서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인 이상의 경우는 선호투표로 한다라고 아예 문구가 회의록에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부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조승래 총장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 왜 대전서 시작해서 충청도에서 끝나냐, 시작으로 끝이. 이게 특정 후보를 뭐 의식한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아레나 컨벤션 시설을 예약하기가 어려웠다, 불가피했다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호투표를 하고 결선투표를 하면 8월 17일 날 만약에 안 되면 언제 또 결선투표 그 예약을 해가지고 어디를 잡을 것입니까? 지금 이제 와서 그 장소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모든 그 속에서 얼마나 또 당내 갈등이나 이게 뭐 심해되겠어요. 일회용으로 한 번에 끝내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수많은 그런 일방적인 당내 경선 절차를 해놓고 결정해놓고 거부하면 항명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 당권을 휘둘렀던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과 만나면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NC, MB고 무슨 항상 모든 대통령과 만나면 청와대에서 밝히기 전에는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어떻게 알고 그걸 보도를 했던데 어떤 뭐 저는 NCND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이 다시 청기에 복귀한 것도 고맙고 국회의원 된 것만 또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김구 주석님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뭐 문직이라도 해라고 할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정청래 체제로 인한 이 최근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이분이 이제 출마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0.73% 졌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사표 냈잖아요.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근데 이거를 뭐 다시 출마한 것은 좋은데 잘했다고 출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현저하게 이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그걸 잘했다고 출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놔두면 완전히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놔둬서 제2의 월드컵을 또 패배하게 생겼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든 겁니다. 이 홍명보와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교체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정청래식의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이런 평가가 우리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 정말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전남 광주 특별통합시가 출범을 했고 민영배 시장이 당선돼서 가고 있고 또 이 김영록 그 지사님도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분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무슨 책임 규명은 차치하고 미래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단 한병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기존의 여론조사 업체를 전부 해체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을 좀 투명하게 채택을 하고 그 결과 로데이터 값도 반드시 공개할 것을 제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출마 기자회견에 넘었던 것처럼 아니 전남 호남 전남 광주특별시와 전라북도는 경선이 본선인데 이렇게 경선을 허접하게 해서 되겠냐 이거죠. 일반 우리 시민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냥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거 찍든지 말든지.
이런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봅니다. 이 당원, 핵심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좀 참여돼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공정한 이 경선 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는 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0.8%, 뭐 0.1% 이렇게 그러고 롯데타코도 공개를 안 하면 그 0.몇 프로 진 사람이 어떻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투표용지 부족해 가지고 자기 투표권이 침해됐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잠실 그 올림픽 경기장을 저렇게 한 달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식으로 선거 관리를 만약에 중앙선거를 했으면 저는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불공정한 경선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 관리, 허접한 관리였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제대로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지금 당원이 150만 명이잖아요. 그럼 1,000원씩만 되면 15억이라고, 15억. 15억을 1년 하면 180억 아닙니까? 그럼 180억의 당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매번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AI 기반으로 해서 모든 당무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당원들이 내가 된 당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당비, 특활비, 당대표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특활비를 그렇게 공개하면서 왜 당비가 투명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 뿐만 아니라 엄청난 또 비약적인 재생에너지와 특히 나주 혁신도시의 핵융합 발전에 기초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핵융합 발전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주 혁신도시의 핵융합 발전의 토대가 이어서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꿈의 에너지를 우리 전남 광주에서 만들어가면 AI와 가장 핵심이 전수토인의 전기가 지금 어차피 영광 원전이 일부 수명 연장해서 가동이 돼야 되고, 이번에 김용범 실장도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핵융합으로 저는 이 원전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꿈의 에너지를 우리 전남 광주가 선도한다면 세계를 리드하는 이 전남 광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에너지의 토대, 이 본산지를 전남 광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마 선언문을 읽고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기장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에 와서 또 특별히 다시 한번 이거를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입니다. 호남이 나왔고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당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저 송영길이 오늘 이곳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다시 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호남으로 향합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일어서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민주당을 하나로 세우겠습니다. 여당다운 여당, 성과와 결과로 말하는 일하는 여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압승에 실패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그 어느 때보다 이길 수 있었던 서울, 대구, 경남에서 당의 총력을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야 될 여당은 정부와 불편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G7 부대에 당당하게 서고 관세 협상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민생을 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죽을 힘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에도 돌아온 현실은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불투명한 경선과 공천은 한솥밥 먹던 식구를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누구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위기는 밖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민생에 사활을 걸어야 할 여당은 뭘 했습니까? 국민의 삶보다 교조적 개혁과 정통성 논쟁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될 민주당 동지들이 편을 갈라 서로를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 심판받아야 될 내란 세력들은 다시 하나로 뭉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실력과 책임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 확실한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 그것이 개혁이고 민생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제 그 환골탈태의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호남에 있습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시무민주당입니다. 호남이 없이 국가도 민주당도 없습니다. 당이 벼랑 끝에 설 때마다 당을 살려낸 것은 언제나 호남이었습니다. 끝없는 시련과 고통 차별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지킨 것도 호남이었습니다. 국민 경선에 태풍을 일으켜 노무현 대통령을 세운 것도 호남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 민심의 해초리로, 잘할 때는 든든하고 압도적 지지로 호남은 우리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뢰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남이 선택하면 길이 됩니다. 호남이 힘을 모으면 당이 일어섭니다.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 호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성장파를 지방으로 넓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그 삼각축의 첫 무대가 바로 이곳 호남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서남권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반도체 팹 4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해남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지원과 기업들의 실리적 결단으로 이제 호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발표 직후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행정은 직접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화 시기를 넘어 그동안 호남이 받은 서름과 차별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호남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호남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구나. 그동안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호남에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속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속도를 낼 때 당이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말과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호남에서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아 직접 발로 뛰겠다고 한 만큼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서도 반도체 AI 전담기구를 만들어 저 스스로 손발이 되어 뛰겠습니다. 입법으로 예산으로 용수와 전력으로 정부의 속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에서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전북이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큰 밥상을 차리기 위해 쌀을 씻고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막 첫걸음을 뗐는데 벌써 지역의 승패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전북의 미래 공간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저기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을 로보틱스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같은 로봇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농업대학과 농업기업을 유치하여 농업테크 벤처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탄소산업도 전북의 큰 자산입니다. 군산항을 중심으로 한 MRO 산업까지 연결하면 전북은 농생명, 탄소, 항만, 미래의 에너지가 함께 뛰는 대한민국 서남권 산업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의 반도체와 전남의 AI와 데이터 센터, 전북의 새만금과 미래 에너지 산업이 하나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 미래 산업 지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과 전북은 순망치안의 관계입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 특별시가 함께 커야 대한민국이 커집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미래 산업 벨트로 키워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고 시련을 이겨낸 송영길이 해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송영길 윤석열 정권의 기나긴 포갑의 시간을 뚫고 어둠을 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제 분신과 같았던 지역구를 내려놓고 맨몸으로 광야에서 홀로 싸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벼랑 같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당원과 시민께서 저 송영길을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광주에서 옥중 출마를 했을 때 단 한 번 연설도 하지 못하고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 광주 서갑에서 17.13%라는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길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나락은 남겨두자. 그렇게 모인 여러분의 열망과 응원 덕분에 마침내 시련을 넘어 무죄를 받아내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2022년 대선 발목인대가 끊어져 두 번의 수소를 받으면서 목발을 짚고 이재명을 외쳤습니다. 교환의 망치털에 목숨마저 위험했을 뻔한 순간에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당대표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저 송영길이 이제 당대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이념과 싸움, 갈라치기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파당대회가 될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민생 경쟁과 장이 되어야 됩니다. 호남을 위한 4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남 공직자 선출 경선을 공정한 외부에 맡기겠습니다. 호남의 공직 후보 경선은 당이 아니라 공정한 외부 기관이 관리하게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세워 경선을 맡기겠습니다. 줄 세우기로 어떤 논란도 없게 하겠습니다. 호남에 실력 있는 다음 세대가 중앙 권력에 눈치 보고 줄 서지 않고 자기 실력을 떳떳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당원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어 당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 노동자, 농어민의 당원의 뜻을 당론에 담겠습니다. 당원이 진짜 주인인 정당으로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발전을 당대표가 앞장서 이끌겠습니다. 40년 만에 하나 된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당의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비 20조 원이 제대로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한 800조 원의 투자,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투자에 당의 힘을 더해 호남을 세계적인 반도체 AI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100년을 책임지는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다시 호남에서 위기를 넘기 위한 지혜와 힘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초를 들어 여당을 바로 세우는 일, 언제나 그랬듯이 호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일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진짜 여당으로 바로 세워주십시오. 저는 흔들리는 당을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4.7 재보궐선 참패, 당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다 패배했습니다. 그 휘청이던 당의 그 직후 휘청이던 당의 대표가 되어 중심을 세웠습니다. 치열했던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이끌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호남 DNA가 저 송영길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진짜 여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을 잡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또 161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150만 당원 동지와 함께 그리고 5천만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승리의 물결 호남의 힘으로, 호남의 에너지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